자, 그 다음 단원을 하겠습니다. 진화, 생물의 진화. 생물의 진화. 자, 이 보면 이제 1번 이제 진화설 이렇게 돼 있죠. 진화설. 이거 다 썰이야. 썰. 썰. 그 한마디로 뭐야? 썰은 가설이야. 왜냐면 증명을 못 해요. 저걸 이제 증명. 뭐 대략적으로 뭐 말이 안 되는 건 증명이 가능한데 다 설이야, 설. 심지어 우리가 이게 대단히 과학적이다라고 하는 다윈의 자연 선택설조차 과학적으로 설명을 못 합니다. 실제로는. 근데 왜 책에 있냐라고 하면 이렇게라도 설명을 해야 되거든. 이렇게라도. 설명을 못 해요. 이 진화에 대해서 설명을 못 합니다. 이 진화의 시작은 어디냐면 기체에서부터 최종적으로 우리 인간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게 진화거든. 근데 이걸 설명을 못 해요. 이게 비과학적으로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체가 오래된다고 한들 현재 우리 생명체를 설명할 수가 없죠. 이건 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뭐냐, 연역적 탐구 방법이라고 해서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과정을 이제 막 거슬려서 이제 설명을 과학이라고 하는 어떤 그 프레임, 과학이라고 하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지. 그 와중에 이제 첫 번째 얘기했던 사람이 라마르크라는 사람인데 용불용설이야. 용자는 뭐냐면 쓸 용자거든. 쓸 용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은 이제 획득형질이라고 하죠. 획득형질. 선생님이 수영을 개 잘해. 진짜 수영 개 잘하는데 선생님이 자식을 딱 낳았는데 태어났는데 수영을 배우지 않아도 수영을 잘한다라고 하는 썰이야. 개소리 하고 있어. 그치?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놓으면 그게 자식한테 전달된다, 이제 그런 얘기지. 대표적인 게 뭐냐면 기린이 높은 곳에 있는 나뭇가지를 먹기 위해서 목을 계속 늘려. 그랬더니 자식을 낳았더니 이미 목이 긴 기린이 태어나기 시작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앞에 거는 이제 어이없는데 뒤에 거 얘기하니까 그럴듯한데 그게 아니지. 그래서 요거는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죠. 주장을 하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윈의 자연 선택설이죠. 자연 선택은 뭐냐면 자연이 선택했다. 그러니까 기린의 얘기를 하면 이제 기린이 키 큰 기린도 있고, 얘들아 목이 긴 기린도 있고 목이 짧은 기린도 있었나 봐, 옛날에. 근데 이제 목이 짧은 애들은 저 높은 곳에 있는 나뭇잎을 못 먹어서 일찍 죽어버린 거야. 근데 그것도 좀 말이 안 돼. 왜 안 되냐면 그러면 기린이 사는 곳은 다 키가 큰 나무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맞잖아. 근데 키 작은 나무도 있는데 굳이 기린이 키 작은 기린들이 다 죽었을 거야. 그러니까 자연이 작은 기린, 키가 작은, 목이 짧은 기린들이 생존하기가 힘든 이렇게 구조여서 자연이 선택을 해버린 거야. 어떤 기린만 선택했어? 목이 길고 키가 큰 기린만 선택을 해서 나중에는 목이 긴 기린만 생존을 해서 그 목이 긴 기린들이 또 자손을 만들면 목이 긴 애들만 해서 시간이 지나서 그러니까 기린은 목이 길어졌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다윈의 자연 선택설이라고 하는 거죠. 뭐 대충 그런 내용이야. 그래서 불리한 개체를 가진 애들은 한마디로 어때? 그 다음 세대를 만들기가 힘들어져서 점점 힘들어졌고, 자연에 적응을 잘하고 생존하기 좋은 개체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남는, 그거를 이제 자연 선택설. 여기 나와 있죠. 개체들의 변이가 어떻게 일어나 유전돼. 이 변이라는 것은 돌연변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갑자기 변화되는 것은 이제 설명을 못하는 거. 그래서 다윈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썰이 있죠. 그래서 그게 이제 돌연변이 설. 돌연변이는 더프리스라는 사람이 특정 이제 생식세포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갑자기 변하는 거야. 변하는 거에 대해 이게 지금 설명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굉장히 하위,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한테 설명 가능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항생제로 어떤 특정한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에 대해서 했더니 다 죽었단 말이야. 근데 진짜 다 사라져? 멸종돼? 아니잖아. 변종이 생기잖아. 그럼 우린 돌연변이라고 하는 겁니다. 갑자기 우리가 약을 쳐서 애들 다 죽였거든. 근데
그 중에 수백만 마리, 수천만 마리 중에 한 몇 마리가 변이가 생겨서 그거에 대한 내성이 생겨.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어. 특정 사람이 변이가 걸려. 우리 뭐 그 영화에서 보면 그걸 뭐라고 하지? 그 영화 같은 거 뭐 슈퍼맨처럼 뭐 돌연변 그거 안 돼. 사람은 돌연변이가 곧 뭐가 돼? 정상이 아니야. 고등 생물일수록 돌연변이가 더 뛰어나거나 뭐 그런 거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굉장히 하위 생물한테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뭐 또 격리설이 있죠. 뭐 지리적 격리, 뭐 섬으로 나눠줬다, 뭐 그런 것들 아니면 이제 뭐 생식적 격리. 생식적 격리는 원래 같은 종이었는데 갑자기 어때? 다른 종이 된 거야. 생식적으로 격리가 이루어지는 거. 그다음에 생식질 연속성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체세포에 생긴 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로 끝나지만 여기 생식세포에서 일어나는 변이만 그 다음 세대로 진화하는데 뭐 당연한 거지. 근데 일어나야지. 그 다음 중요한 건 이 돌연변이가 그 다음 세대에서 얼마나 더 나은 적합한 형질이냐. 이제 그것도 이제 설명하기가 좀 힘들죠. 이론적으로만 얘기를 하는 거고. 뭐 정향진화설, 환경 변화와 상관없이 내적 변화에서 일정한 어떤 방향으로 뭐 이렇게 일어나는 걸 뭐 그냥 이게 뭐 시험에 막 엄청 나오거나 막 그럴 것 같지는 않아. 그냥 교잡설. 교잡설도 이제 말이 그러니까 개와 고양이가 얘들아 갑자기 눈 맞았어. 그랬더니 개양이가 태어난 거야. 모르겠어 나도. 아니 그렇게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어떤 특정 종의 그 사이 그 중간에 어떤 형태의 어떤 그런 거 있잖아. 늑대. 이거는 뭐 개하고 뭐 막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잖아. 근데 분명히 개는 개고 늑대는 늑대고 고양이는 고양이고 뭐 고양이 비슷한 거 되게 많잖아. 뭐 고양이와 비슷한 거 뭐 호랑이도 고양이과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주장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이제 현대 뭐 진화설 이걸 다 종합적으로 보자 그 말이지. 대표적으로 이제 집단 유전학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이제 앞단원에서 배웠던 거는 집단 유전학이 아니죠. 이 집단 유전학은 아니고 이제 개체별로 우리가 다 계산하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생각을 하고 개체, 그러니까 한 개체가 가지고 있는 그 유전자.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 단원에서 배우고 이제 계산하는 거 뭐냐면 아니야. 집단으로 보는 거야. 집단 유전 여기서. 그래서 이거를 집단 유전학과 자연선택설을 이제 종합한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국 사람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니? 어때? 한국 사람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 없어? 있어. 너희들 잘 모르지. 우리나라 사람하고 다른 나라 사람하고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생님 듣기로는 냄새나는 거. 외국인들은 그렇게 냄새가 난대. 그래서 특히 여름, 그러니까 땀 냄새가 아니라 원래 그 채취라고 하는 게 난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그걸 가진 사람이 0. 몇 %가 거의 없어. 근데 외국인들은 그게 어떤 사람이든 냄새가 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은 데오드란트 들어봤어? 여름 되면 막 여기다 발라. 냄새 나니까. 그 냄새 채취를 없애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 없잖아. 땀 냄새가 날 뿐이. 그건 땀 냄새하고 또 다르거든. 채취라는 거랑. 그러니까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 또 우리나라는 정말 우리 하나 배웠잖아. 우리는 RH-형이 많아 적어. 혈액형. 굉장히 적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단 유전학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다른 나라, 심지어 미국 정도 가면 거의 한 10% 정도 되거든. 이게 다른 점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격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때? 나중에 뭐 되면 뭐 전혀 뭐 다른 종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화의 원리를 아까도 얘기했잖아. 최소한의 개체가 아니라 근데 우리는 앞에서 개체를 배웠다. 근데 여기서 뭘 배워? 집단으로 보자 그 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집단 유전학을 배우는 겁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는데 곧 유전자 풀에 대해서 배워요. 풀은 뭐냐면 풀 뜻이 뭐야? 영어야. 이 풀이야, 풀. 저 풀은 영어로 풀장 할 때 그 풀이 있지. 이 풀, 어떤 풀장, 수영장처럼 정해놓는 구획안에 어떤 그거를 풀이라고 하는 거야. 유전자의 풀.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집단 유전과 진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여기도 법칙이 있거든. 자, 유전자 풀이라고 되어 있죠. 잘 들어. 한 개체군을 구성하는 모든 개체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 전체를 우리가 유전자 풀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아주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볼게.
자, 유전자 풀장. 이게 풀입니다. 제일 간단하게, 물론 뒤에 가면 이제 다시 예를 들게. 자, 풀이 있습니다. 자, 원래 한 개체가 얘들아, 대림 유전자를 몇 개씩 가져? 보통은? 몇 개씩 가져? 2N이면 보통 몇 개씩 가져? 왜 2N이야? 두 개씩 갔잖아. 두 개씩 가져. 자, 그러면 여기 몇 마리 한번 해보냐면, 쌤이 너무 많으면 힘드니까. 5마리만 해보자. 1마리, 2마리, 3마리, 4마리, 5마리. 됐죠? 자, 한 마리당 유전자 몇 개 가져? 몇 개 가져? 2개씩 가진다고 얘들아.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해봅시다. 자, 이걸 유전자 풀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여기 유전자가 몇 개야? 개체를 보지 말고 전체. 이게 유전자 풀이야. 이 박스가 유전자 풀이라고. 자, 이 유전자 풀 안에 대림 유전자가 총 몇 개야? 총 몇 개? 10개야. 그렇지. 정답. 띠로리 10개. 자, 여기서 이제 대림 유전자의 뭐래? 빈도라고 얘기를 하죠. 빈도는 말 그대로 뭐야? 얼마나 자주. 한마디로 뭐냐면 확률을 얘기하는 거야. 확률. 퍼센트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분수로. 자, 봐봐. 자, 물어볼게. 총 몇 개라고 했어? 10개 중에서 자, A는 총 몇 개야? A는 라지 대문자 A는 4개지. 그래서 이거를 대문자 A의 대림 유전자 빈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가 되니? 0.4라고 해요. 자, 스몰 a는 몇 개야? 10개 중에 몇 개야? 6개가 나오죠. 아, 무조건 이렇게 나와. 6개. 그러면 여기가 0.6이죠.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 두 개를 합하면 몇 퍼센트가 돼야 돼? 100% 1이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뒤에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 대문자의 대림 유전자 빈도를 뭐라고 하면 소문자 P라고 두고요. 자, 스몰 a를 뭐라고 둡니까? 이렇게 Q라고 두는 겁니다. 그럼 무조건 P 플러스 Q는 얼마가 돼야 되니? 1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치? 요거 계산하는 거야. 요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자, 선생님이 유전자 풀에 지금 몇 마리밖에 없어? 5마리밖에 없잖아, 얘를. 근데 이게 5마리면 이게 변하기가 쉬워요. 변하기가 쉬워. 근데 이게 5마리가 아니라 5천만 마리가 된다면 우리나라 인구가 되겠죠. 그럼 이 풀이 변할까 안 변할까?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어느 집에 갔더니 딸만 셋이야. 그러면 이 집은 딸만 낳을 거예요. 아니죠. 그거는 그 집만 봤을 때만 우연히 딸만 낳았을 뿐이지 실제로는 어때? 전체 인구를 봤을 때 우리나라 인구 너희들 네이버에 쳐봐. 남자의 인구, 여자 인구 치잖아. 거의 절반이 나와. 이게 이 빈도를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의 뭐냐면 집단 유전자지 이게. 집단 유전. 그러니까 사실 남녀의 성비는 바뀌지 않습니다. 자, 요거를 얘기를 하는 거야. 조금 이해되니? 이해되지? 한 개체당 유전자 몇 개? 2개. 근데 그걸 다 각각 따로따로 생각을 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 자, 그 다음 페이지 가가지고 이거 되게 쉬워. 정말 별거 아니야. 자, 그 다음 페이지 가가지고 볼까? 자, 이 달팽이가 몇 마리 있습니까? 조금 더 많아졌지. 몇 마리 있어? 10마리가 있어. 유전자 몇 개? 20개. 간단하잖아. 자, 그러면 바로 쓸게. P. 대문자 A의 빈도는 20분의 몇 개야? 대문자 A. 하나, 둘, 셋, 넷. 4개죠? 20분의 4니까 얼마야? 0.2죠. 그럼 굳이 반대편 바로 계산이 가능하다. 0.8 이렇게 계산하죠. 똑같아. 어차피 1이 합이 1이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간단하지?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이제 학교 뭐가 됐든 시험을 보든 이런 거 물어볼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물어보죠. 자, 재미난 얘기 하나만 더 해줄까? 밑에서 한번 해볼게. 하드 바인베르크 법칙 여기서. 자, 우선 이제 설명 좀 하고. 자, 유전적 평형이라고 되어 있죠. 이 평형이라는 거는 빈도가 변하지 않는다 그 말이야.
변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변할 수도 있어. 그러면 어떤 특정한 조건을 주면 변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아? 얘가 달팽이가 까맣지. 얘는 달팽이가 하얗잖아. 하얀 달팽이가 있고 까만 달팽이가 있는데 어떤 천적이 와가지고 까만색이 잘 보여. 그러면 까만색을 더 잘 먹을 수 있잖아. 이런 특정한 변화가 일어나면 이걸 자연선택이라고 해. 그러면 이제 평형이 깨질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얘가 지금 10마리밖에 없으면 쉽게 깨지겠지. 근데 10마리가 아니라 1000마리가 되고 10,000마리가 되고 10만 마리가 되면 깨질 일이 별로 없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할 건데 이렇게. 그래서 웬만하면 세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상태. 특별히 이렇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법칙은 뭐냐면 하디-바인베르크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디-바인베르크의 법칙이 얘들아 성립하려면 이 변하지 않는 집단을 특별히 무슨 집단이라고 하냐면 멘델 집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멘델 집단은 절대 저 빈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0.2하고 0.8 이게 변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계산한 저 값이 변하지가 않아. 사실은 이거 가상 집단이야. 가상의 집단인데 이 가상의 집단을 우리가 멘델 집단이라고 해요. 됐죠? 그래서 이제 그 조건이 뭐라고 했어? 아까 충분히 커야 되고 외부 변화가 없어야 됩니다. 뭐 돌연변이도 없고 여러 가지 이제 뭐 교배가 자유롭게 일어나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흐름이라는 거 뭐냐면 외부에서 들어오거나 갑자기 까만색이 들어오거나 하얀색이 뭐 더 들어오거나 그런 들어와 버리면 변하겠죠. 그래서 그런 게 없어야 된다는. 그래서 완벽하게 가상의 집단, 그러니까 빈도가 변하지 않은 집단을 멘델 집단이라고 얘기를 한다. 대충. 자, 밑에 하디-바인베르크 법칙 여기 한번 봐볼까? 자, 이게 끝이 아니야. 끝이 아니야. 이거 봐보자. 이렇게 나와있죠. 하디-바인베르크 법칙. 자, 하디-바인베르크의 법칙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다시 여기 이제 다른 꽃 색깔을 얘기합니다. 이게 대문자죠. P가 얼마입니까? 0.8이면 Q가 얼마입니까? 0.2지. 자, 이렇게 혹시 소수점으로 나와 있으면 이거를 분수로 계산을 하면 훨씬 더 간단하게 나와. 8분의 1이니까 0.8이니까 몇 분의 몇이야? 5분의 4. 얘는 5분의 1 나중에 그렇게 계산해도 돼요. 자, 그런데 봐봐. 자, P 플러스 Q는 얼마니? 1이죠. 근데 선생님이 갑자기 제곱을 때릴 거야. 그래도 얼마가 나와? 1이 나오죠. 간단해. 근데 왜 제곱을 때리고 지랄이야? 한 개체는 대림주전자를 몇 개 가져? 2개씩 갖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거야. 왜냐? 여기서 얘가 라지 R이고 얘가 스몰 R이잖아. 근데 실제로 우리가 보는 개체들의 형태는 총 몇 가지가 있어? 얘들아? 3가지가 있다고요. 뭐가 있어? 얘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얘가 존재하고 얘가 존재하죠. 우리가 라지아를 뭐라고 뒀어? 대문자를 P라고 뒀죠. 자, 요거를 이제 쌤 다시 쓰겠습니다. 뭐라고 써요? P제곱이죠? 더하기 2PQ죠? 더하기 Q의 제곱이죠? 1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P는 뭘 의미하는 거야? 이 대문자 개체 수가 나올 확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 PQ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라지 R과 스몰 R을 의미하는 겁니다. 잘 들어. 얘는 뭐야? 스몰 R과 스몰 R이 나올 확률을 또 더하면 얼마가 나오는 거야? 확률이 1이 나온다고요. 빈도가. 근데 여기서 이제 너희들 주의할 점은 뭐냐면, 자, 봐봐. 원래 라지 R하고 스몰 R은 뭐로 바꿔야 될 것 같아? PQ일 것 같잖아. 그지? 아니야. EPQ야. 왜 그런 줄 알아? 저 표를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원래 자, 이런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교배를 하죠. 그지? 그러면 라지 R 나오지? 자, 이거 라지 R 나오고 그 다음 또 뭐가 나와? 라지 R 스몰 R 나오지?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 얘가 한 번 더 나오거든요. 확률적으로. 그 다음에 스몰 R 스몰. 그래서 얘가 뭐가 돼요? 2번 나옵니다.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얘가 4분의 1이고 얘가 4분의 1인데 얘는 몇 분의 몇? 2분의 1이 나와요. 확률적으로. 잡동이 나올 확률이. 그래서 얘네들 빈도보다 어때? 하나가 더 많아. 그래서 EPQ가 되는 거야. PQ가 아니라. 계산할 때 무조건 EPQ로 계산해야 돼요. 됐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나와 있죠. 왜냐면 PQ가 2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2개를 합해서 우리가 EPQ라고 해요. 됐지?
그러면 계산은 간단합니다. 왜요? 자, 여기 빈도를 알면 얘들아 잡종. 다시 한번. 얘가 나올 개체수는 몇 개나 나올까? 빈도가. 여기서. 자, 다시. 얘가 나올 빈도는 어떻게 계산해? 얘가 나올 수 있는 빈도는 얘는 뭐라고? EPQ라고 했지. 그치? 그러면 2 곱하기 뭐야? 0.8 곱하기 얼마야? 0.2. 그러니까 8이 16에 0.32니까 몇 퍼센트가 나와요? 32%의 확률로 그 집단에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이 가능. 이거를 우리가 계산을 할 거야, 나중에. 여기 나왔잖아요. 0.32, 0.04, 0.64. 이거는 이제 확률만 얘기를 하는 거야. 꼭 무조건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제 우리가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집단 유전학 하디-바인베르크의 법칙을 통한 유전자, 대립 유전자 빈도를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됐죠? 이렇게.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는 조금 이따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유전하고 별로 어려운 게 없습니다. 됐죠? 뭐 여기서 이제 라지알의 이제 빈도수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얘가 가지고 있는 게 0.64고 여기서 절반 0.32 곱하기 2분 그러니까 0.16만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서 하면 0.08 다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빈도를 이제 역으로 계산하는 거죠. 자, 복잡하게 보이지만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거 봐볼래? 자, 요거까지 한번 선생님 계산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 집단의 개체수가 총 몇 개래? 개체수가 총 몇 개야? 몇 마리야? 3,600마리야.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유전자는 총 몇 개? 7,200개가 된다고요. 항상 생각하고 있어. 한 개체당 몇 개씩 가지고 있어? 2개씩. 그러니까 7,200개가 될 거야. 유전자 수는 7,200개라고. 당연히 P 더하기 Q는 1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표가 뒤죽박죽인데 한마디로 뭐냐면 P 값이 0.25, 0.5, 0.75, 1 이렇게 변할 거다 그 말이야. 집단에 따라서. 그러면 0.25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쓰면 돼요? 4분의 1 쓰면 되고 여기 뭐라고 쓰면 돼? 여기는 4분의 3. 그러면 얘네들이 P 값이니까 Q 값도 바로 계산이 가능하지. Q 값이 뭐가 돼요? 4분의 3. 2분의 1, 4분의 1. 1일 때는 0. 이런 식으로. 자, 뭐 대충 이렇게.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자, 요거 이제 4개를 더하면 1이 나오냐고 물어보는 거지. 1이 안 나올 것 같은데. 그쵸? 여기. 여기 이제 계산하면 이것도 한번 계산해보고. 자, 우선 디귿만 한번 계산해볼게요.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지. 봐봐. 디귿. 자, P가 0.25인 집단에서 자, 다시 한번 P가 0.25가 되죠. 4분의 1이라고 합시다. 그럼 Q는 얼마가 됩니까? 4분의 3이죠. 그러면 얘는 뭘 의미하는 거야? Q의 제곱을 의미하는 거라고. 이해되지? Q의 제곱. 자, Q의 제곱이니까 4분의 3을 제곱 때리면 얼마네? 16분의 9가 되죠? 맞지? 자, 그 다음 위에 거 보자. P가 0.5면 Q가 얼마가 돼요? 0.5가 되죠? 자, 요거는 P의 제곱을 얘기하는 거네. Q 계산할 필요 없이. 자,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 얼마입니까? 4분의 1이죠? 자, 그냥 이거를 나누면 됩니다. 왜냐면 개체수 굳이 3,600 할 필요가 없어요. 나누면 어떻게 되냐? 4, 1은 4, 4, 4, 16이니까 9분의 틀렸죠.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야, 이런 문제.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라고.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됐죠? 뭐 대충 이렇게. 그래서 이거 나중에 다시 한번 이런 것들 비슷한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봤으면 좋겠어. 같이 다른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어. 이게 이제 집단 유전학이라고 하죠. 여기서. 자, 그렇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3번에 보면 우리가 멘델 집단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유전자 빈도가 변하게 할 수 있는 요건이 총 5가지가 있어.
원래는 유지가 돼야지 그게 멘델 집단이고 그걸 이제 하디 바인베르크의 법칙이 적용이 되잖아.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이제 유전자 풀이 변화를 시켜줄 수 있는 요인이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돌연변이죠. 갑자기 변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라지 A인데 얘가 이제 변해버리는 거야. 수모레고. 답이 없지. 그럼 빈도가 변하겠지? 그러니까 이게 주로 뭐냐면 방사선이나 화학물질에 의해서 이런 걸 돌연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연변이가 일어났을 때 이제 물어보는 거는 이제 거의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가 돌연변이. 자, 두 번째가 자연선택. 아까처럼 검은색 달팽이가 3마리고 흰색 달팽이가 7마리인데 갑자기 검은색 달팽이만 다 죽어버려. 그러면 빈도가 변하겠지. 이런 걸 자연선택이라고 해. 자, 두 번째. 그래서 특정 애들만 다 뒤져버리는 거야. 하에서. 그렇지? 하얀 애들만 다 죽고 까만 애들만 살아남으면 빈도가 변하겠죠. 아예 하얀 애들 사라지거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유전적 부동이라고 하죠. 자, 유전적 부동. 대표적으로 여기 뭐냐면 병목 효과. 이 병목 효과는 뭐냐면 특정한 이벤트에 의해서 일부만 살아남아. 근데 그 일부만 살아남는 게 특정, 아까도 말했듯이 뭐 달팽이가 우연히 검은색이 더 많이 죽어버리고 흰색만 더 많이 살아서 다시 걔네들이 어때? 많아졌을 때 빈도가 변할 수 있지. 이런 거 병목 효과. 여기 창시자 효과. 뭐 지리적 격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검은 달팽이만 우연하게 다른 곳에 살아서 또 집단이 형성이 되면 거기는 이제 빈도가 또 변하겠죠. 이걸 창시자 효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유전자 흐름이라고 하죠. 이주. 집단과 이제 개체군의 이제 뭐 이주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격리. 이 격리는 뭐냐면 또 마찬가지로 특정한 애들이 이제 바깥으로 유출되어서 이제 이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풀이 변할 수가 있다. 그 다음 뭐 성선택 이런 게 있죠. 성례 선택, 그 다음에 성간 선택,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외울 때 자, 선생님이 그냥 5글자만 써줄게. 자, 이렇게 쓰면 돼요. 돌, 자유, 격리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돌, 자유, 격리. 그러니까 돌, 자유, 격리는 뭐냐면 첫 번째 돌연변이. 자, 그 다음에 자연선택. 그 다음에 유전적 부동. 그 다음에 격리나 이주 이렇게 외우면 돼요. 돌이 자유를 느끼려고 하면 격리시키면 된다. 이렇게 외우면 돼. 네, 써놓기만 해. 그래서 이게 바로 뭐 하는 거야? 유전자 빈도가 변하게 하는 5가지 요인. 이렇게 해서 외워주면 되죠. 그러니까 학교 프린트마다 살짝씩 조금 다른 게 있긴 한데 이렇게. 그래서 유전적 부동 안에 유전적 부동, 병목 효과와 창시자 효과가 있죠. 병목 효과와 창시자 효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제 거의 이 단원이 끝났어. 그래서 주로 이 단원에서 너희들이 체크할 건 뭐냐면 아까 계산하는 거. 이제 조금 일부 이제 계산하는 게 있거든. 자, 뭐 균연적 성택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얘기해 줄게요. 그러니까 뭐 별 얘기는 아니고 여기서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 나오는데 이거 걸리면 악성 빈혈에 걸리거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얘가 지금 악성 빈혈에 걸려요. 2개 다 가지고 있으면 유전자가 2개거든. 그래서 자, 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지. 얘는 남모야. 그래서 얘는 악성이라서 죽어요. 빈혈로 죽어. 이 사람은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저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사람이고 이렇게 생긴 사람이 있잖아. 근데 두 가지인 사람이 있어요. 이형접함인 사람은 뭐냐면 섞여 있단 말이야. 정상 또는 남모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얘는 말라리아에 대해서 뭐가 생겨? 저항성이 있어요. 빈혈도 미약한데.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때? 말라리아가 창궐한 지역에 상당히 많아요. 이런 사람들. 왜냐하면 말라리아에도 안 걸리고 빈혈에도 대충 버틸 수 있거든. 근데 이 사람은 말라리아 걸려 죽어. 이 사람은 빈혈로 죽어. 그러면 그 지역에 균형적으로 선택을 해버리는 거야. 그 환경이. 그래서 적당히 잡종인 말라리아에 저항성이 있고 그 다음에 빈혈도 이제 적당히 있는 잡종, 이형접합의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게 되는 이제 여기 있지. 말라리아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 그래서 잡종 수가 훨씬 인구가 많다고. 여기서
근데 말라리아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어때? 당연히 정상인 사람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유전자 빈도가, 유전자 풀 자체가 다르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균형적 성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요거를. 그 설명을 이제 쭉 나와 있는 건데. 자, 요 얘기를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 나와 있죠. 자연 선택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림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원래 집단이에요. G 색깔이 흰색도 있고 검은색이 있는데 갑자기 이제 원집단이 이제 오른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흰색 G가 이렇게 갑자기 사라지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라졌다는 얘기는 뭐냐? 환경이 흰 G가 너무 잘 보여. 그러면 천적한테 눈에 잘 띄면 흰 G가 사라질 수도 있죠.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얘는 회색이 잘 죽어. 그 지역이 특수하게 흰색하고 뭐 검정색으로 돼 있나 보지. 그럼 회색이 또 뭐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얘는 뭐냐면 흰색도 죽고 검정색도 죽어서 주로 가운데 회색 애들만 이렇게 살아나는. 그래서 이제 자연 선택의 유형이 원집단에서 어떤 양극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가운데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양극이 사라지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그래서 이러면 안정화 선택, 뭐 분단성, 방향성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뭐 단어만 좀 알아두면 뭐 된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볼까? 그래서 이제 핀치드 집단의 불이 크기 변화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가뭄 전에는 이렇게 원래 이 그 원집단이 이렇게 돼 있다가 가뭄 후에 이제 갑자기 변했죠. 그러니까 왜 변했냐면 가뭄이 일어나면 씨가 어때요? 딱딱하고 깨기가 힘드니까 그걸 깨먹기 위해서 핀치새가 어때? 그 부리가 점점 크고 어때? 부리가 이렇게. 그치. 그걸 먹기가 좋은 애들만 생존을 해서 이렇게 약간 이게 방향성이 이런 걸 얘기를 하는 어떤 그런 문제죠. 그러니까 변이가 이제 조금 생겼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끝. 자, 숙제는 여기. 자, 여기 심화 문제는 풀지 말고 기본 문제만 풀어오세요. 자, 52페이지까지. 자, 기본 문제만 푸는 걸로. 자, 심화까지는 우선 하지 말고 기본 문제만 풀고. 자, 그 다음에 오늘 숙제는 어디냐면 저기 정말 어디까지 풀었어? 자, 여기까지 한번 풀어볼래? 16문제 더. 138페이지까지. 138페이지까지. 자, 여기까지 푸세요. 138. 여기까지. 문제 여기야. 여기. 그러니까 계산하는 거 이게 마지막까지 푸는 걸로. 자, 오늘 진화 단어는 여기까지.